말하자면 수용소에 있던 수감자들은 도가내 등 쥐였습니다. 쥐의 눈에는 이 독이라는 구조가, 이 구조를 만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이 독이라는 생활체계 전체를 관찰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보이는 가장 악독한 존재는 바로 눈앞에 동족, 힘이 더 센 쥐일 뿐입니다. 거대한 나치 수용소 제국의 가장 말단에 있던 레비에게 베를린 총통실의 히틀러나 친위대 대장 힘러 같은 거악의 존재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폴란드 수감자를 통해서 유대인 수감자를 통제하고 이 유대인 수감자를 통해서 동료 유대인 수감자들을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역할은 모두 유대인 수감자에게 외주를 주었던 거죠. 강제, 일종의 분할 통치였던 셈이죠. 유대인 특권층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상은 슬프면서 주목할 만하다. 노예 상태에 있는 몇몇 개인에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어느 정도의 편안함과 높은 생존 가능성이 제공되는데 대신 그들은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연대감을 배신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물론 몇몇은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일반 규정을 면제받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밉살스럽다.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게는 더 큰 힘이 주어질 것이다. 유대인 수감자들과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선발을 통해 가스실로 보내고 구타하고 힘든 부역을 시키면서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 수감자였습니다. 프리모 레비는 이들을 특권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 특권층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죠. 나치는 담배 몇 개비, 빵 몇 조각을 더 주는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했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같은 처지의 유대인들을 닥달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런 나치의 계획은 완전 성공했죠. 유대인들은 서로 미워했고 불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들의 인간성은 땅에 묻혔다. 혹은 그들 스스로 모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줌으로써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다. 나치에 협력했던 유대인 부역자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 폴란드 우치 계토의 지도자 하임 룸코프스키입니다. 우치의 왕으로도 불렸던 하임 룸코프스키는 팔을 잘라 내주고서라도 유대인 전체에 몸통을 살린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나치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유대인 경찰대를 직접 조직해서 협력에 소극적인 유대인들을 탄압했고 유대인들의 아우슈비츠 강제 이송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해서는 왕과도 같았던 그가 가진 권력의 허망함은 공개 장소에서 나치 하급 장교에게 따귀를 얻어맞을 때 백일하에 드러났죠. 그리고 룸코프스키와 그의 가족도 결국은 절멸 수용소로 이송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훗날 한나 아렌트를 비롯한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협력만 아니었다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수는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 그 이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